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독해 자료입니다. 이 사진이 누굽니까? 예,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고, 또 플라톤이 있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인치와 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공자와 한비자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공자는 어짐으로써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한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공자의 어짐과 한비자의 법과 원칙,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면 그 법과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 공자와 한비자는 좀 대조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인치와 법치가 바로 공자와 한비자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플라톤은 인치의 법치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치의 법치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세상을 영원 불변한 완전한 세계,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완전한 세계가 바로 이데아죠.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세계가 바로 현실, 현상세계입니다. 자,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본 것이지요. 자, 이것을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지혜로운 철인, 철학자, 군인과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한 철인은 무쇠인간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철인이나 군인이 통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경험을 통하여 정치인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이 말을 들으니까 요즘 우리의 정치인들의 생각이 나는데요. 자, 또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는 확률도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죠. 정치인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낮다. 또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는 확률도 낮다라는 것. 그래서 법의 강제력을 빌려서라도 정치인들이 완전한 법을 따르게 하고, 또 철인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치의 법치화를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플라톤의 인치의 법치화입니다. 자, 플라톤은 사람의 덕성을 믿은 것일까? 아니면 법의 강제력을 믿은 것일까? 자, 이 화제를 제시하고 있죠. 덕과 능력을 갖춘 좋은 사람에 의해, 자, 덕과 능력을 갖춘 좋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죠. 철인입니다. 철인. 무쇠인간이 아니고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인치와 같은 좋은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변함없는 신념이었다. 즉 철인이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정의로운 정치가 행해진다는 그런 뜻이죠. 자, 철인의 정치가 바로 좋은 정치고요. 자, 플라톤의 신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글을 읽을 때 지시어와 접속어에 유의를 해야 되죠. 자, 하지만은 앞과 뒤의 관계가 대조적이라는 뜻이죠. 역접입니다. 그는 현실 정치의 경험을 통하여 정치인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는 확률도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실 정치의 문제점이죠. 플라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도 이러한 점을 볼 수 있겠죠. 우리 정치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또 좋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죠? 자, 좋은 사람이 또 정치를 하게 되는 확률도 낮다는 것, 슬픈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는 법의 강제력을 빌려 정치인들에게 좋음의 이데아가 반영된 법을 강제로 따르게 하고, 법으로서 정치인들이 좋은 어떤 법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따르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정치인이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려워서 그랬겠죠. 자, 이데아는 완전한 존재, 이념 이상 완전한 상태입니다. 덕과 능력을 갖춘 좋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닐까?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좋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법치화입니다. 그죠? 자, 법치화. 인치의 법치화. 좋은 정치를 법으로서 강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플라톤에게 인치와 법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쓰리는 정치와 법의 힘을 빌리는 정치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었다. 자, 플라톤의 인치와 법치가 됩니다. 그는 인치가 작동하도록 강요하는 인치의 법치화를 꿈꾸었던 것이다. 자, 좋은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죠. 자, 좋은 정치를 법으로서 강제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플라톤이 꿈꾸었던 인치의 법치화입니다. 자, 플라톤은 덕과 능력을 갖춘 좋은 사람에 의해 정의를 구현하는 인치가 작동하도록 강요하는 인치의 법치화를 꿈꾸었다입니다. 플라톤이 꿈꾼 인치의 법치화는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서도 표현되어 있다. 동굴의 비유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겠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동굴에 갇힌 죄수가, 자, 이 죄수는 볼 수 있는 것도 딱 고정되어 있어 앞쪽밖에 못 봅니다. 자, 동굴 밖의 상황을 알 수 없죠. 자, 동굴 벽에 어떤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그림자의 모습을 실제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는 뒤에 어떤 실제의 존재가 있겠죠. 그 존재는 못 보고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실제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동굴에 갇힌 죄수는 동굴 세계가 진리라고 믿죠. 바로 이 어둠의 세계에서는 진실을 볼 수 없죠. 근데 그 동굴에 갇힌 죄수 중에 한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 동굴 밖의 세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가 빛의 세계죠. 자, 동굴 속의 세계가 가짜다, 진리가 아니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 결국 빛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 아는 사람이죠. 동굴 밖의 세계를, 동굴 밖에 참된 세계를 만난 사람이죠. 자, 여기가 이데아라면 이건 현실이다, 그죠? 자, 이런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자, 그는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시각의 전환과 철학자의 비애를 설명한다. 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굴 속 군중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입니다. 그 동굴 밖 세계를 아는데 동굴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그걸 믿겠습니까? 잘 믿지 않겠죠? 그 동굴 밖을 빛의 세계를 경험했는데 그걸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겠죠.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철학자는 선의 이데아를 보면서 동굴 밖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고태의 동굴 아래로 내려가서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섞이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마 이래서 현명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이유가 됩니다. 뭐 정치인들은 사실 좀 과장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가에서 대화를 이끄는 소크라테스는 국가는 플라톤의 책인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동굴로 내려가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군중들이 있는 현실 세계로 내려가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철학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와 연결되는 것이죠. 철학자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동굴의 비유.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도 역시 철학자, 철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선의 이데아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 철학자는 사람들과 섞이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한편 플라톤은 법률이라는 책에서 인체와는 거리가 있는 법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인체와 거리가 있는 법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것이다가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주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철인이 동굴 밖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굴 안으로 들어와 통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적 법규와 제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법으로서 철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면에서 인체와 거리가 먼 법치를 주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법규와 제도 역할이 나타나는데요. 결국은 철인이 통치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겠죠. 자, 이게 근거가 됩니다. 그죠? 이것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가에 따르면 도시 공동체는 의사와 재판관을 적게 보유할수록 더 좋은 공동체로 여겨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많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요. 재판관이 많다는 것은 범죄자가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 아픈 사람이 없고 범죄자가 없으면 좋은 공동체인 거 맞죠? 자, 좋은 공동체는 아픈 사람과 범법자가 적어야 한다. 현인의 통찰력이 지배하는 최선의 도시 공동체에서는 형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인은 바로 철학자, 현명한 사람이죠. 하지만 차선의 법치에서는 수많은 형법이 요구된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률이 있고 이런 것들, 물론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아마 그 법이 없이도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면 좋은데 현대 사회는 아마 차선의 법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행위의 모든 것이 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형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 안타깝죠. 도시 공동체는 효율적인 형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자, 법률이 이 부분이 바로 법률, 법치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다시 또 하지만이 나오네요. 플라톤은 법률에서도 철인의 인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철인의 인치는 현명한 사람의 좋은 정치, 정의로운 정치죠. 법률에서도, 자, 국가에서도 법률에서도 철인의 인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과 국가에 나타난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결국 인치의 법치화가 되겠죠. 자, 법률과 국가에서 법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플라톤은 철인의 인치를 포기하지 않았다입니다. 자, 플라톤은 법률에서 철인 통치의 법치화를 꿈꾼다. 그러니까 철인이 정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강제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자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한다는 뜻이겠죠. 플라톤은 철인왕의 통치를 현실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철학자가 정치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치가 좋은 사람이기 어렵고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또 어렵죠. 그래서 철학자가 정치인이 되게 해야 되는데요. 철학자가 정치인이 되게 하는 길은 교육과 법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교육과 법이 중요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플라톤에게는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철학자가 통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하고 시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법률에 나타난 철인 통치의 법치화와 교육의 역할입니다. 철인 통치를 위해서는 철학자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고 시민이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플라톤에게 있어 철인 통치의 법치화란 인치와 법치를 결합하는 것으로 사실은 좀 어긋나는 개념인 듯 보이지만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인치와 법치가 결합되는 것이 철인 통치의 법치화입니다.
철인이 정치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자 철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치와 법치를 결합시키는 끈은 바로 교육이고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뛰어난 자들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이며 좋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법치이다. 자, 교육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또 법치라고 했죠. 좋은 사람과 좋은 법이 서로 보완하면서 통치하는 시스템이다. 철인 통치의 법치와는 결국 좋은 사람과 좋은 법이 서로 보완하면서 통치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사유에서 중요한 것은 법보다는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광고도 있는데요. 좋은 사람이 통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법과 원칙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인치의 필요성입니다. 자, 인치와 법치의 결합으로서의 철인 통치의 법치화입니다. 자, 인치와 법치를 결합한 플라톤의 철인 통치의 법치화는 법보다 좋은 사람이 통치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광고도 아마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선생님, 독해 지문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 입니다. 여러분,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진술 방법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본문을 해설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덕과 능력을 갖춘 좋은 사람에 의해 정의를 구현하는 인치가 작동하도록 강요하는 인치의 법치화를 꿈꾸었다. 선의 이데아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 철학자는 사람들과 섞이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법률과 국가라는 책에서 법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플라톤은 철인의 인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인 통치를 위해서는 철학자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고 시민이 높은 수준의 직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치와 법치를 결합한 플라톤의 철인 통치의 법치화는 법보다 좋은 사람이 통치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제는 철인 통치의 법치화와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의 교육입니다. 자, 뒤에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자, EBS의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어 공부의 기본은 문제풀이 연습보다는 본문 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오늘 플라톤의 인치와 법치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